안녕하십니까. 논리로 푸는 사조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게 될 석하소재학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더 큰 성공을 거두기 위해 나름대로의 노력을 항상 기울이고 있습니다. 물론 항상 준비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것이 성공으로 가는 정도임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에서 온전한 성공을 거두기 위해 노력만 가지고는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노력 외의 또 다른 부분, 바로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사주학입니다. 이렇게 동양의 오랜 진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사주학의 원리는 현실에서 앞서가는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힘이며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라는 지혜인 것입니다. 자,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을 논리로 푸는 사주학이란 강좌를 통해 깊은 진리의 세계로 안내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알면 과학, 모르면 미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주학의 구성 원리와 미래 예측술에 대하여, 그리고 3개와 9수는 과연 믿을 만한 것인가, 혹은 주변 사람들의 성향을 통해서 나도 행운의 시기를 알 수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양학에 뿌리를 두고 발전해온 사주학. 사주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음양오행설을 새로운 관점으로 분석하며 사주학을 보다 명확한 논리체계로 재조명한 석하. 동양의 과학, 사주명리학. 이제 그 근본 원리를 석하와 함께 명확한 이론체계를 통해 밝혀보자. 예, 그러면은 자, 사주학의 구성 원리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학은 태양과 인간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예, 움직이는 지구에 살고 있지요. 예, 지구는 어디를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예, 태양의 주위를 아주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태양의 주위를 움직이는 것이 지구만 있습니까? 지구 말고, 자, 수성, 금성, 그렇죠? 지구, 그다음 화성, 목성, 그다음 토성, 그다음 또 뭡니까?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까지 각 행성들이 태양의 주위를 공전을 하면서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태양의 주위,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빛을 내는 행성인 태양을 해바라기 하면서 각 행성들이 공전을 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이 태양계에 있는 각 행성들은 모두가 태양의 영향권 하에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지구상에 존재하는 우리 인간 역시 태어난 순간의 그 기운, 즉 태어난 순간의 기운을 받아서 지구의 공전과 자전을 통해 태양과 각 행성들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태양이 되겠죠. 자, 예를 들면은 자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나눴을 때 태양을 마주보고 있는 쪽, 지구는 하루에 이렇게 한 바퀴씩 이렇게 자전을 합니다. 자전을 하면서 밤과 낮을 만들어내고 공전을 하면서 계절을 만들어내고 있죠. 자, 우리가 자전을 할 때 이렇게 태양을 마주보는 쪽, 이쪽에 있을 때가 우리가 바로 낮이라고 하고 태양의 기운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고 뜨거운 기운이 우리 몸에 미치는 그러한 때가 되겠죠. 그리고 바로 이렇게 태양의 반대편에 있을 때가 우리는 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누군가 태어날 때 만약에 이렇게 태양의 기운을 정면으로 받는 낮에 태어났더라면 이 사람은 뜨거운 기운이 많을까요? 찬 기운이 많을까요? 물론 이때는 뜨거운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태양을 등지고 있을 때 이렇게 한밤중에 태어났다면 추운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추운 기운이 있던 시간을 우리 시간으로 따진다면 뭐가 됩니까? 예, 보통 자시라고 하죠. 그걸 자시. 그리고 가장 태양하고 밀접한 거리에 있을 때, 정면으로 있을 때를 우리는 오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만약에 더운 여름에 오시에 태어난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뜨거운 기운이 많겠습니까? 찬 기운이 많겠습니까? 예, 아주 뜨거운 기운이 많겠죠.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더운 계절을 또 만난다면 좋겠습니까? 깝깝하겠습니까? 예, 아주 깝깝할 겁니다. 이렇게 뜨거운 기운이 많은 사람은 추운 계절을 만나야지만이 기분도 상쾌하고 아마 일도 잘 풀릴 겁니다. 반면에 추운 겨울에
자시에 태어난 사람이 있더라면 이 사람은 자칫 기운이 찬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운 계절이 와야지만이 좋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음과 양, 즉 낮에 태어났을 때 더운 기운을 많이 가질 때 우리가 양기라고 표현하고 음의 기운을 많이 가졌을 때를 음기라고 표현한다고 볼 때 이 사주학은 양기와 음기 중에서 어느 것이 많은가? 예를 들어 양기가 많으면은 음기가 보충돼야지만이 좋고 음기가 많으면은 양기로서 보충을 시켜줘야만 균형을 이룬다는 이런 원리로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사주학의 기본 구성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주학과 사주팔자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미 이것은 하나의 그 운명론처럼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봅시다. 운명 혹은 순명이라고 하고 사주팔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운명에 대해서 말해봅시다. 여러분들 운명을 믿습니까? 자,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선택할 수 있는 겁니까? 만약에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누군가에 의해서 모든 것이 규정이 되어 있다면 아마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맛이 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자, 운명은 과연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고 개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운명은 정해져 있는 측면과 개척할 수 있는 측면이 동시에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통상 단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운명이 정해져 있다 할 때는 모든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인간 모든 것이 정해져 있냐 해가지고 미신화시켜서 무시하려는 경향이 좀 있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운명론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운명, 사람의 삶에는 정해져 있는 것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패턴을 가지고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원치 않으시면 채널을 돌리면 여러분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죠. 예를 들어서 내일 약속이 지금 있는데 그 귀찮아 나갈까 말까? 아니면 지금 이번 주 토요일 날 애인과 약속이 있고 동창회 모임이 있는데 과연 어느 것을 선택할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어떤 과정들이 다른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 선택할 수 없는 것 이미 주어진 게 있죠. 자, 내년이 되면 나이가 한 살 더 먹습니다. 물론 저만 먹는 게 아니라 누구나 같이 한 살씩 더 먹게 되죠. 이것은 싫든 좋든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본인이 어떤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딸들이죠. 그러한 사실들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변할 수가 없습니다. 김 선생님, 박 선생님 같은 경우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성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본인이 바꾼다 치더라도 이미 박 씨 가문의 맏대손, 김 씨 가문의 맏대손이란 이런 사실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만약 가을이라면 지금부터 한 3개월이 지난 후에 추운 겨울이 온다.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가 원든 원하지 않든 그냥 정해진 대로 흘러가는 흐름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겨울을 대비해서 좀 더 따뜻한 아니면 초못을 준비하고 땔감을 많이 준비하고와 그것을 하지 않고의 차이는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즉 정해진 선택에 정해진 어떤 주어진 길에 우리가 선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은 달라지는 겁니다. 즉 큰 흐름으로 볼 때 겨울이 오는 것은 누구에게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 동안의 추위는 누구나 똑같이 겪게 되는 겁니다. 노력한다고 겨울이 빨리 끝나거나 아니면 늦게 끝나지 않습니다. 누구나 균등하게 시간이 지나야 겨울은 봄에게 그 바톤을 넘겨주게 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선택할 수 없는 즉 정해진 겨울이라는 어떤 흐름 속에 우리가 좀 더 따뜻한 옷을 준비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땔감을 많이 준비한다든가 하는 준비를 선택함으로써 좀 더 춥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운명에는 정해진 것과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공존함으로써 이 정해진 운의 패턴에 의해서 정해진 운명의 패턴에 의해서 우리는 미래를 예측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정해진 패턴은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면서 하루 낮과 하루 밤이 되고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의 흐름을 겪듯이
반드시 기운이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는 이런 패턴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바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패턴을 통해서 우리는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정해져 있는 패턴이 없고 인생 모든 것이 선택에 의해서 변화가 된다면 우리는 결코 정확한 예측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과 정해져 있지 않은 것 두 가지가 공존하는데 우리는 정해져 있는 흐름의 패턴의 원칙을 통해서 예측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혀가는 것이 바로 삶의 지혜고 우리 미래 예측학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인 미래 예측학, 즉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 사주학이죠. 자, 사주학은 큰 범주로 치면은 바로 역학이라는 범주에 속합니다. 역학은 미래를 예측하는 모든 학문을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봅시다. 역학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논리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논리는 뭡니까? 어떤 밝혀진 원칙이나 법칙들에 인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논리라 하고, 어떤 중간에 원칙이나 아니면 어떤 법칙이 없이 영감이나 직관에 의해서 이해하는 것을 우리는 비논리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것을 그냥 우리가 직관에 의한 것이라고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즉, 역학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학문인 역학에는 크게 논리적인 방법과 직관에 의한 방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주학은 어디에 속합니까? 사주학은 지구의 공전과 자전을 통한 태양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리적인 예측 방법에 속합니다. 그러면 직관에 의한 예측 방법은 뭡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로 점술이 되겠죠. 점술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우리뿐이 아니라 우리 저만 안 쳐본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많이 보지만 우리뿐이 아니라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의 문화가 시작됨과 동시에 아주 오래부터 존재해왔던 것이 점입니다. 자, 이 점이라는 것은 뭡니까? 점이라는 것은 어떤 약간 논리적인 어떤 흐름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의 개인의 능력 아니면 하늘의 계시 또는 아니면 우연히 우리가 던진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은 것으로서 어떤 일에 대한 예측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오늘 오후에 데이트를 하는데 과연 나가서 재밌게 데이트를 할 것인가 아니면 딱지를 맞을 것인가를 동전으로 점을 쳐본다 할 때, 자, 의미는 동전을 딱 꺼내놓고 동전에 숫자가 있는 면이 나오면은 자, 오늘 데이트가 멋있고 구시고 해피할 것인 거고, 동전에 그 무늬가 있는 그림이 있는 면이 나오면은 오늘은 재미가 없을 것이다라고 그냥 그 의미를 설정하고 동전을 딱 던져서 숫자가 있는 면이 나왔을 때 오늘 참 재밌게 지낸다. 이러한 것들은 논리와는 무관한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점이라고 할 때 점술의 제왕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나라의 점술의 제왕, 바로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주역이라고 있죠. 주역은 지금 이 점술의 제왕급이 되는 학문입니다. 주역은 뭡니까? 예. 어떤 일이 어떻게 변해서 어떻게 움직여질 것인지에 대해서 시초라는 풀뿌리를 가지고 흔히 음효와 양효라는 그 효를 뽑아서 어떤 괴상을 적어가지고 이 괴로 인해서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학문이 됩니다. 자, 동양의 최초의 문자라고 하는 그 갑굴 문자라고 여러분 아시죠? 갑굴 문자가 뭡니까? 거북이 등껍질과 동물 뼈에 이렇게 써 있는 문자라고 해서 갑굴 문자라고도 합니다. 이 갑굴 문자는 중국의 아주 오래된 부족, 아주 옛날에 은나라라는 이런 부족 시대, 은나라라는 이런 나라에서 부족끼리 전쟁을 할 때 과연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제반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점치는 그 내용들을 설명해 놓은 그러한 문자가 동양 최초의 문자라는 바로 갑골 문자가 되는 겁니다. 점의 역사는 참 많이 오래됐고 깊죠. 통상 우리가 점친다라고 할 때의 개념들은 사실은 논리적으로 푸는 어떤 학문적인 개념도 있지만은
거의 직관에 의한 점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서양 역시 마찬가지 점성술이 좀 발달했죠. 이것은 별을 보고 점을 치는 방법도 있고, 동물의 이렇게 배를 갈라가지고 그 내장, 간이나 이런 거 모습을 보고 점을 치는 내장점 같은 경우도 있고, 또 이 책을 딱 폈을 때 우연히 나오는 어떤 그 구절들을 가지고 치는 점, 이걸 개전점이라고도 표현하죠. 그 서양의 그리스도교에서는 성서를 가지고 개전점을 많이 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또 성서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그 직관에 의한 예측 방법과 논리에 의한 예측 방법으로 나눠볼 때 그것은 점과 사주학으로 보이는데, 우리 사주학은 이렇게 직관에 의한 방법이 아니라 그 논리적인 어떤 흐름을 통해서 그 찾아내는 그런 방법인 겁니다. 우리가 통상 점을 칠 때 같은 일에 대해서 두 번을 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한 번 칠 때나 두 번 칠 때, 우리가 동전을 한 번 던질 때, 두 번 던질 때 항상 똑같은 어떤 경우가 나올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죠. 즉 점은 칠 때마다 다른 어떤 확률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논리적인 어떤 흐름으로서 분석하는 것은 언제 분석해도 같은 패턴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통상 우리가 사주학이라든가 동양의 어떤 동양적인 모든 것들은 우리는 음력이 그 기준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과연 사주학의 기준은 음력일까요? 양력일까요? 예, 사주학의 기준은 사실은 그 음력이 아니라 양력인 것입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그 사주학은 태양을 기준으로 하는 학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봅시다. 논리적 예측 방법에 속하는 사주학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짚고 넘어갑시다. 자, 우리가 통상 사주학이라든가 동양의 그 모든 역학이나 이런 예측 학문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보통 음력이 기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사주학은 그 기준이 음력입니까? 양력입니까? 자, 여기서 그 여러분들에게 돌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돌발 퀴즈. 자, 잘 들어보십시오. 항상 모든 퀴즈에는 그 상품이 따르게 마련이듯이 그 정답을 맞추는 분에게는 푸짐한 경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자,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1번 달, 2번 태양, 3번 옆집 아저씨. 자, 예? 옆집 아저씨라고요? 예. 자, 인류 고대 원시 시대부터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태양일 것입니다. 옛날부터 해가 뜨면 사람들은 일하러 가고 해가 지면은 항상 일을 마무리 짓는 그러한 그 패턴으로 살아왔죠. 물론 해가 지고 깜깜하게 어둠이 깔린 뒤에야 그 마스크 쓰고 일하러 가는 분들은 아마 예의가 되겠지만, 일부는 자간 우리 인간 세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태양이 됩니다. 물론 조금 아까도 사주학은 태양과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그 분석하는 그 학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좀 여러분들 좀 태양 맞추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자, 정답 맞추신 분께서는 지금 이 강의가 끝나고 난 뒤에 그 집 앞에 있는 빵집에 가서 빵을 맛있게 사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빵을 싫어하시는 분은 짜장면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사주학의 기준은 태양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양력과 음력이라는 두 가지 달력 체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양력은 기준이 뭡니까? 예, 태양을 기준으로 한 거죠. 음력은 기준이 뭡니까? 달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중에서 태양이 가장 높게 뜨고 낮이 가장 길은 걸 뭐라고 합니까? 하지라고 하죠. 하지. 반대로 태양이 가장 낮게 뜨고 밤이 가장 길은 걸 동지라고 합니다. 이 하지와 하지는 양력으로 6월 21일과 6월 22일 사이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음력으로는 일정한 날짜가 없죠. 동지는 항상 해마다
양력으로 12월 20일과 10월 22일 사이 듭니다. 그리고 그 정확히 치면 절기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사주학에서 의미하는 해가 바뀌는 시기, 입춘이라고 하죠. 입춘이 오면 봄이 이미 속으로 시작이 되고 있다는 의미인데 바로 입춘도 양력으로 2월 4일에서 5일 사이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음력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음력은 자꾸 그 윤달을 집어넣어서 양력에 맞춰 가고 있지요. 자, 그러면은 사주학이 왜 양력으로 기준이 되는지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 세상 살아오면서 항상 그 삼재라고 들어봤죠? 삼재. 삼재와 아홉수. 올해는 을유년 닭띠라고 합니다. 올해 무슨 띠가 삼재에 들어갑니까? 삼재가 뭡니까, 여러분? 삼재는 통상 이렇게 세 개의 띠가 모여서 한꺼번에 이렇게 3년씩 안 좋은 시기를 겪는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삼재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그 띠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을유년에 유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것이 닭을 의미하죠. 자, 우리는 이 닭을 의미하고 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술에 이 12개의 띠를 각각 동물에 배속시켜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동물이 이제 앞으로 그걸 배우게 돼 있지만 삼합이라고 해가지고 그 동물 12마리 중에서 자기들끼리 뭉쳐서 이렇게 좋아하는 무리 집단이 있습니다. 자, 한번 그걸 알아봅시다. 신, 자, 진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 이 부분들은 이제 몇 번씩 반복해 나가겠지만 완전히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신은 뭡니까? 원숭이를 얘기하죠. 잔나비, 그 다음에 쥐, 그 다음에 용. 그래서 원숭이하고 쥐하고 용, 이 세 마리는 같이 친하게 지내서 이걸 합이라고 지냅니다. 그래서 이 세 마리는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삼재도 같이 움직이고 좋은 것도 같이 움직이고.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예. 인, 호랑이죠. 그 다음에 말, 그 다음에 개. 호랑이, 개. 그 다음에 이 세 마리, 즉 인호술 삼합이라고 부르는데요. 호랑이와 말과 개 역시 마찬가지 셋이 아주 친하게 지냅니다. 앞으로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길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 나중에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놀러 가서 다쳐도 같이 다치겠죠. 아마 이것이 삼재를 이런 원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사, 유, 축. 이것은 뱀과 그 닭과 소, 이 세 마리가 또 같이 어울려 지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다음에 해, 묘, 미. 이것은 돼지와 토끼와 양이죠. 이렇게 세 마리는 어울립니다. 각각 몇 살 차이입니까? 바로 4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설에 또 4살 차이는 궁합이 좋다. 이런 얘기는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친구궁합도 좋고 사업궁합도 좋고. 과연 그것이 맞을까요? 그건 우리가 같이 한 번씩 분석을 해봅시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요 네 가지 띠, 세 개의 띠가 한꺼번에 그 3년씩 안 좋은 시기를 겪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중에 보면은 또 합 말고 이렇게 싫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친한 놈들이 있으면 서로 싸우는 놈들이 있죠. 이렇게 자 봅시다. 신자진 이렇게 세 마리가 모일 때는 원숭이가 그 앞에서 그 빨빨거리고 도망가는 행동대장 노릇을 합니다. 그다음에 인호술에서는 그 호랑이가 그 앞에서 이렇게 전령처럼 움직이는 마담 뚜 같은 역할을 하죠. 그다음에 사유축에서는 뱀이 역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기 해묘미 즉 돼지하고 그 토끼하고 양이 모이면 돼지가 거기서 행동대장 역할을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 행동대장들이 싫어하는 이렇게 서로 아주 지키 싫어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돼지는 뭐를 싫어하느냐? 뱀을 싫어합니다. 돼지는 뱀을 싫어합니다. 자, 그리고 이 뱀 역시 돼지를 싫어하겠죠. 그럼 호랑이는 바로 이렇게 원숭이하고 호랑이하고 서로 이렇게 싫어하고 앙숙이 됩니다. 1년, 2년의 흐름들은 어떻게 갑니까? 자년, 축년, 인년 이렇게 흘러가죠. 올해가 지금 유년, 을유년이면은 지난해는 뭐였습니까? 갑신년, 바로 원숭이 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원숭이 해가. 그리고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개의 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는 이렇게 1년 단위로 흘러가는데 이렇게 각각 싫어하는 해가 딱 오면은
아주 싫어하는 애가 오면은 이 순간부터 안 좋은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삼재의 논리가 되는 겁니다. 즉, 사 다음엔 뭡니까? 사, 오, 미. 이렇게 연은 흘러갑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즉, 해, 묘, 미, 이 세 개의 띠, 돼지와 토끼와 양, 이 세 마리는 그 뱀년과 말년과 양년이 되는 사, 오, 미, 3년이 오면은 바로 삼재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1년 신사년, 2002년 이모년, 2003년 개미년 같은 경우는 바로 돼지띠, 그다음에 토끼띠, 양띠가 삼재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사주학의 원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주학은 태양과 지구상의 어떤 사람이 태어난 그 시점과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학문이라겠죠. 자, 한번 봅시다. 올해 을류년이라고 치고, 을류년, 그 다음에 무인월, 뭐 갑신일 혹은 갑자시다. 이렇게 어떤 누군가의 사주가 구성되어 있다고 할 때 이 사주를 놓고 보면은 뭡니까? 올해 을류년일 때 이 을목은 목이라고 합니다. 음목이라 해서 을목이라고 하죠. 유는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할 때 올해는 닭은 닭인데 무슨 닭이냐 하면 목의 색깔이 푸른색입니다. 그래서 푸른 닭의 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 사주학을 구성하는 시점인 연과 월이 있고 일과 시가 있는데 이 연과 월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연과 월은 태양과 지구의 각도에서 바로 공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연월은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 지구가 태양을 돌면서 공전으로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을 만들고 자전으로서는 아침, 점심, 그리고 밤낮이라는 어떤 하루의 시간들을 만들죠. 그래서 일과 시는 자전을 의미하고 연과 월은 공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럼 누군가 봅시다. 연이 같고 월이 같고 일이 같다고 칠 때, 예를 들어서 2005년 3월 1일 날 누가 태어났다고 칠 때 어떤 사람은 지금 이건 몇입니까? 자시죠. 자시면은 태양을 마주 볼 때입니까? 태양하고 등지고 있을 때입니까? 예, 태양하고 등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춥죠. 자, 자시에 태어난 사람이 있고 반대로 똑같은, 즉 2005년 예를 들어 3월 1일, 그러니까 3월 1일 연이 똑같고 월이 똑같고 일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시만 틀린 거죠. 똑같이 한 낮에 태어난 사람이 있다고 볼 때 자시에 태어난 사람과 오시에 태어난 사람은 사주의 기운 분포도가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예, 당연히 다르겠죠. 자시에 태어난 사람은 추운 기운을 가지고 있겠고 오시에 태어난 사람은 더운 기운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이 자시에 태어난 사람과 오시에 태어난 사람의 운명의 흐름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당연히 다르겠죠. 자, 이건 중요한 겁니다. 연이 같고 월이 같고 시가 같은, 연이 같고 월이 같고 일이 같은데도, 즉 한날 한시에 태어난 건 동갑내기가 한날 한시에 태어났는데 단지 오시나 자시의 시간의 차이에서 사주는 바뀐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 만약에 그 똑같은 연에 태어났고 똑같은 월에 태어났지만 일이 다르다, 시도 다르겠죠. 일과 시가 다르다고 칠 때 이 사람은 공통점이 많이 있을까요? 별로 없을까요? 생각보다는 공통점이 별로 없을 겁니다. 시간만 틀려도 바뀌는데 일까지 틀리다면 그것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하나 또한 그 월까지 다르다 칩시다. 월도 다르고 일도 다르고 시까지 다르다. 그러면 태어난 연만 같다는 얘기죠. 이럴 때 공통점을 찾기란 정말로 어려울 겁니다. 이건 전혀 무관하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연이 똑같은 것도 아니고 연 중에서 지지만 똑같습니다. 그럼 지지만 똑같다는 얘기는 이 닭띠는 몇 년에 한 번씩 옵니까? 12년에 한 번씩 오죠. 그것은 한 살과 그 다음에 13살 이렇게 12년 차이 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띠가 같다는 얘기죠. 이 띠 하나만 가지고 이 띠가 동시에 어떤 똑같은 행위를 유발한다 내지는 삼재에 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참 어불성설일 겁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이름에
농자가 들어가니까 농사를 짓는다, 혹은 이름에 가자가 들어가니까 가구점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대동소이한 내용일 겁니다. 자, 바로 삼재의 개념들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더 이상 우리가 삼재의 어떤 그 현혹이 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일은 아마 없겠지요. 그리고 혹은 또 우리가 어떤 기도나 혹은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삼재를 풀어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물론 우리가 뭔가를 좀 더 위험한 시기일 수도 있으니까 위험하지 않도록 위험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라 하는 차원에서는 좋지만,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사주상에 태어난 시간에 만들어졌던 사주의 흐름 자체가 바뀔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해서 삼재가 풀어진다, 바뀌어진다는 부분들은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아까 했듯이 삼재 말고 또 같이 믿는 것이 뭡니까? 아홉수라는 것이 있죠. 아홉수. 자, 아홉수라고 할 때, 자, 아홉수는 뭡니까? 우리는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10대, 20대, 30대, 40대의 흐름들, 패턴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9살, 19살, 그러면 29살, 39살 이렇게 한 단위가 넘어갈 때 우리는 이것을 아홉수라고 부르면서 상당히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29살 노처녀가 시집을 가야 되는데 아홉수라고 어른들도 서로 꺼립니다.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해서 이렇게 집을 장만했어요. 그래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가장이 아홉수라고 거립니다. 갑자기 뭔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홉수라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거 믿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즉 삼재나 아홉수나 여러분 이제까지 통리에서는 믿자니 참 너무 미신적이고 안 믿자니 찝찝했던, 약간 애매했던 그러한 내용들이죠. 그러나 이거 역시 마찬가지, 그 수리에서 볼 때 구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져옵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볼 때 1, 2, 3, 4, 5, 6, 7, 8, 9까지 가고 10이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여기서는 10이라는 숫자가 따로 없습니다. 1, 0에서 1과 0으로서 10이라는 숫자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즉 현실에서는 9가지가 현실 속에서 있는 수리 중에서는 가장 큰 수리가 되고 10이 되면 이미 한 차원을 넘어가는 현상이 됩니다. 새로 시작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다음 시간부터 배우게 되겠지만 현실 세계에서 가장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최고의 숫자는 원래는 8이 됩니다. 9는 바로 그것을 초과하는, 오버하는 숫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꽉 찼을 때는 항상 우리가 조심하고 근신해야 한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리에 관계된 것이지 이것을 아홉수에 그냥 적용시킬 수는 없지요. 우리가 우연히 아홉수에 어떤 일이 꼬이고 힘든 일을 겪게 되는 사례는 있을 수 있어도 항상 이렇게 아홉수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또한 우리가 아홉수나 삼재 못지않게 따지는 것이 뭡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4살 차이는 궁합이 좋은가? 자, 4살 차이는 통상 그 뭐 사주도 안 보고 아니면 멸도 얼굴도 안 보고 내지는 동업도 한다, 아니면 친구 간에도 좋다, 귀인이다, 궁합이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통상 많이 합니다. 자, 4살 차이가 뭡니까? 우리는 알죠. 아까 시간에 뭡니까? 좀 신, 자, 진 이렇게 12마리 동물 중에서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친하게 지내는 삼합이라겠죠. 이 동물들이 4살 차이입니다. 잔나비띠와 그 다음에 쥐띠, 용띠 이 3개는 4살 차이로 이루어진 겁니다. 또한 호랑이와 말과 개도 4살 차이로 각각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뱀과 닭과 소도 역시 4살 차이로 이루어져 가지고 그 합이라고 하죠. 이것은 돼지와 그 양과 토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 사주의 4가지 구성 요인 중에서, 즉 지구의 공전과 자전의 패턴 중에서 이건 전부 다 무시해놓고 뭡니까? 한 흐름, 즉 띠만 가지고 따지는 거죠. 띠만 가지고 따지는 것은 그 신빙성이 역시 없다고 봐야겠죠. 아무리 힘들었던 사람, 아무리 힘들다 정말로 나는 힘들다라고 하는 사람도, 정말 복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한두 번의 기회는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잘 나간 사람도 한두 번이나 몇 번의 고비를 겪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삶의 흐름의 패턴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패턴을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패턴의 흐름은 크게 볼 때는 10년 단위로 해가지고 인생의 흐름은 나타나지만 작게 보면은 대략 한 3, 4년 단위 정도의 패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줄이면 1, 2년, 길면은 4, 5년이 되겠죠. 그 얘기는 우리가 한 10년 정도로 산다고 칠 때 그 안에서 누구든지 1, 2년 내지 3, 4년 정도는 좀 재밌고 자기 능력 이상으로 평가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또한 1, 2년, 3, 4년 사이는 누구든지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운이 있다, 운이 없다 이 개념은 뭡니까? 여러분들, 운이 있다, 운이 없다는 오늘 가다가 어디 예를 들어서 다쳤다, 난 누구하고 싸웠다 해서 운이 나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을 꼭 운이 나쁘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겁니다. 누군가의 다툼이 있었는데 그 결과가 오히려 좋아질 수도 있고 또한 사소한 어떤 문제가 상당히 크게 또 안 좋게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운의 흐름이란 그 전체적인 어떤 행위를 보는 겁니다. 자, 3, 4년 좋은 시기와 3, 4년 나쁜 시기가 오게 되는데 자, 봅시다. 누구든지 어떤 운의 흐름에서 3, 4년 동안 좋은 시기를 겪게 되고 3, 4년 동안 나쁜 시기를 겪게 되는데 보통 운이 좋은 시기에 오게 될 때, 좋은 시기에 오게 되고 이렇게 상당히 좋은 시기에 있게 될 때, 자, 여기서 보통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자기가 노력한 대가 이상으로 막 결과가 나오고 주위에서 칭찬을 받고 이럴 때가 운이 좋은 거거든요. 자, 이런 일이 오게 될 때 보통 사람들은 좀 당황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바로 행동이 어떤 행동으로서 현자와 우자가 갈라지는데요. 현명한 사람은 내가 운이 좋아서 내 능력 이상으로 평가를 받을 때, 그것이 내 능력 이상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나는 아직 부족한데 그것을 알게 됩니다. 느낍니다. 그래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서 더 이상 운이 따라주지 않고 나중에 기울어질 때도 이미 충분한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운이 오게 되면은 처음에는 얼떨떨합니다. 운이 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일단 내가 무슨 한마디를 대충 던진 일도 상당히 일이 잘 벌리고, 즉 낚시질할 때 그 미끼를 끼지 않고 잘못 던져도 고기가 물립니다. 직장에서 대충만 해도 이렇게 사람들이 잘했다고 막 칭찬을 해주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일이 잘 되는 겁니다. 이유 없이.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얼떨떨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세월이 좀 지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1년, 2년 지나다 보면은 나는 원래 잘났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사실은 더 똑똑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능력 발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원래 그래. 나는 원래 똑똑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기 실력을 갖추지 않는 거죠. 그리고 운이 따르면 자꾸 높은 직책으로 올라갑니다. 직급으로. 자, 능력은 없는데 직급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도 운이 따르면 대충 해도 일들이 이렇게 하나씩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다가 운이 기울어졌을 때 이때는 이제 당황을 하게 되는 거죠. 운이 기울어지면 더 이상 이렇게 행운이 따르지 않습니다. 대충 행동해도 예전에 운이 좋을 때는 촥촥촥 맞아 들어가던 것이 운이 기울게 되면은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운이 좋을 때는 우리가 5분 늦게 집에서 나가도 버스가 기다려줍니다. 그런데 운이 나쁠 때는 10분 일찍 나와도 와다가 좀 문제가 생겨서 차가 빼먹는다든가 아니면 내가 차를 놓치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운이 나쁠 때는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그걸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준비하지 않고 상당히 잘 나간 시기에 있다 보니까 항상 잘 나갈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 운이 기울어질 때 이 사람들은 당황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 운이 좋을 때처럼 대충 행동했는데 운이 나쁠 때 꺾일 때는 그 행동이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전에는 됐는데 이제는 안 되네. 세상은 불공평한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불만을 하면서 패자가 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운의 패턴이 있을 때 바로 잘 나갈 때 그것은 내 능력 이상으로 평가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항상 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명한 사람과 그 어리석은 사람의 현실 인식이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것들을 얘기를 해나갈 건데요. 이건 우리가 물론 공부를 많이 하고 이 강의가 끝날 무렵쯤 돼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얘기를 해줘야 될
하나의 비법 같은 그 내용들인데 오늘 그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는 어떤 행동과 태도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이렇게 사주공부를 깊게 하지 않아도 이렇게 운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아주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은 자, 주변 사람들의 성향을 통해서 우리는 운이 들어오는 시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운은 자 봅시다. 어떻게 온다 했습니까? 3년과 4년 정도는 누구든지 잘 나갈 때가 있다. 그리고 3년과 4년 정도는 누구든지 어려울 때가 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본다면은 우리가 통상 결혼 같은 걸 할 때 운이 나쁠 때 합니까? 좋을 때 합니까? 물론 간혹은 운이 나쁠 때 결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결혼하는 것은 막 급하게 서둘러서 결혼한다든가 양가의 반대는 아니면 막 어려운 상태 속에서 얼떨결에 막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는 운이 나쁠 때 결혼하는 건데 대부분 사람들은 운이 좋을 때 결혼을 하게 됩니다. 운이 좋을 때 잘 나갈 때. 그럼 결혼을 하고서 이 3, 4년 사이에 보통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3, 4년 지나면은 그 운이 좀 살짝 기울게 되죠. 그래서 결혼 후에 신혼식이 대략 한 3년이 지나고 나서 한 5년에서 7년 차가 되면 누구든지 고비를 겪게 되는 것이 인생의 패턴인 겁니다. 왜? 이런 패턴들에 의해서. 여기서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이쁘고 사랑스러웠던 내 그 신랑이 혹은 아내가 이럴 때는 꼴보기 싫어지고 미워지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오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대로는 절대 못 살아. 정말로 이렇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시기의 판단일 겁니다. 우리가 배가 고픈 상태에서 쇼핑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빵 같은 게 이렇게 맛없는 것도 맛있게 되고 많이 사는 것처럼 그런 시기에 판단하게 되면 아주 오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이렇게 미워질 때가 있지만 이 시기가 지나면은 바로 다시 예전처럼 이뻐질 때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주학을 공부하는 지혜 중에 하나인 겁니다. 자, 나도 행운의 시기를 알 수 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지금부터 체크를 해봅시다.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어떤 그 흐름과 조짐들이 주변에서 자주 나타난다라면은 그 사람은 지금부터 운이 오는 사람입니다. 이제 사업을 해도 되는 겁니다. 이제 행운이 따르니까 원하는 대로 판을 벌려도 되는 겁니다. 자, 첫째, 오랫동안 소식 없이 지내던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자고 전화가 옵니다. 이렇게 야, 잘 지냈어? 몇 년 만이냐? 어떻게 지내? 너 많이 찾았는데 하면서 자꾸 전화가 옵니다. 이런 일들이 자주 반복이 됩니다. 일단 반갑고 좋은 현상이죠. 자, 그다음에 우연히 이렇게 어떤 계기가 됐든 자관 현재 사회적으로 잘 나가고 성공한 사람들과 자꾸 이렇게 인연이 깊어집니다. 뭐 누가 소개를 시켜줬는데 가보니까 뭐 잘 나간 사람이에요. 나는 아직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그들이 가서 소개를 하는데 막 대단한 사람처럼 나를 이렇게 서로 소개를 해줍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날 때 역시 우리는 행운이 들어오는 조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연히 어떤 많은 모임과 단체에 자꾸 가입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꾸 여기도 가입하고 저기도 가입하고 그런데 그 단체에서 가는 데마다 나를 인정해 줍니다. 야, 박 선생은 아주 막 사실은 나는 아직 별게 없는데 막 대단히 잘 나갈 줄 이렇게 칭찬해 주고 분위기가 이렇게 나를 몰아주는 이런 분위기의 현상들이 자주 생깁니다. 이런 일이 오면 어떻다고요? 행운이 따르는 시기인 겁니다. 자, 어떤 일을 직장에서나 집에서나 내가 특별히 잘한 것도 없는데 누구는 참 잘해 고생이 많았어. 누구 엄마는 이제까지 진짜 와서 참 관리 신랑도 잘 뒷바라도 이렇게 해요. 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 칭찬해 나갑니다. 물론 아까처럼 칭찬 자주 듣다 보면은 진짜 잘한 걸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진짜 잘한 거일 수도 있지만은 자, 이렇게 누군가에게 아주 칭찬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자주 반복이 된다든가 또한 가는 곳마다 이렇게 나를 사실은 내 능력은 아직은 별게 아닌데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면서 대단한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어려워하고 받들어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 이런 뭐라고요? 예, 행운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무엇인지는 몰라도 뭐든지 다 잘 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운이 꺾일 때도 이런 조짐이 있거든요. 다 잘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바로 사업을 벌려서 망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자, 여러분 그 사업을 크게 망하는 사람이 그 분야의 전문가가 크게 망할까요? 아니면 비전문가가 크게 망할까요? 그 분야에 많이 아는 사람이 크게 망할까요? 적게 아는 사람이 크게 망할까요? 그 사업이나 그 분야에 잘 될 것 같은 자신감이 큰 사람이 크게 망할까요? 적은 사람이 크게 망할까요? 예, 크게 망하는 것은 그 분야의 큰 전문가, 자신 있는 전문가, 많이 아는 사람이 망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자신감만 생긴다고 운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얘기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자꾸 밥 사준다고 만나자고 합니다. 어이, 저기 그 김 선생, 잠깐 얼굴 좀 봅시다. 밥 좀 사줄게. 한번 보자고. 아이, 누구 엄마? 난 나와봐. 내 밥 사줄게. 어디 그 좋은 음식 하는데 이상하게 자꾸 밥 사준다 자꾸 연락 옵니다. 이렇게 불려다니면서. 자, 바로 이런 것들이 그 운이 들어오는 조짐입니다. 자, 다음에는 내가 평소 실수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평소 같지 않고 전부 다 너그럽게 이해를 해줍니다. 평소는 하나 뭐 잘못하면 너무 어떻고쯤이나 직장에서도 김대리 그렇게밖에 못해서 직장 가서 어떻게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분위기가 넘어갈 때가 있죠. 이런 일이 자주 반복이 되는 것은 역시 행운이 오는 조짐이 되는 겁니다. 자, 오래전에 이렇게 싸운다든가 다투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감정이 불편하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안 보고 살면 그만이죠. 예, 안 보고 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안 보고 살던 사람들, 보지 않고 이렇게 안 보고 감정적으로 불편했던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화해를 청해 온다든가 이런 일들이 자주 벌어진다든가. 다음에 어이, 야, 박 선생, 요즘 뭐 좋은 일 있어? 얼굴에 화색이 도는데 이렇게 자꾸 얼굴에 화색이 돈다. 너 얼굴 좋아졌네. 뭐 좋은 일 있나? 이런 얘기를 자꾸 할 때 바로 행운이 오는 징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큰 소득은 없지만, 큰 소득 실리는 없지만 지금 자꾸 바쁘고 하는 일이 많아지는 겁니다. 엄청나게 바쁘고 능력을 인정받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야, 김 대리는 진짜 대단해. 프로젝트 가는 데마다 능력을 인정받고 그러면서 저 봉급도 올려주면 좋겠는데 아직 봉급은 안 올려줘도. 그러나 어쨌든 간에 많이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개념이 들어가고 어떨 때 보면 눈, 코 뜰 새 없이 정말로 바쁩니다. 지쳐서. 이럴 때 원망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 다음에 기회가 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에게 수습기간이거든요. 즉 많이 바쁘게 이렇게 움직이고 나서 그 다음에 실리는 늦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이 바빠질 때 그거를 모르고 불평과 불만한다면 다음에 오는 그 행운이 조금 적게 오거나 아마 늦게 오게 되겠죠. 자, 지난 몇 년 동안 몇 년에 비해 최근 주변 사람들의 얼굴이 밝아진다. 내 주변 사람들이 이런 것도 행운이 오는 조짐인 겁니다. 자, 까다롭고 예민한 성격이었는데 요즘 들어서 사건이 부드러워진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 성질이 참 더러운 성질인데 많이 변했다. 왜 이렇게 좋아지냐? 자, 이러한 현상들이 오게 될 때, 나올 때 바로 뭡니까? 바로 행운의 시기가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바로 여러분들은 바로 행운이 오는 겁니다. 마음 놓고 사업을 시작하셔도 됩니다. 하늘은 바로 여러분의 편인 것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1시간 동안 첫 강의 같이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요한 내용은 뭡니까? 사주학은 태양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학문이라는 것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